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정권이 바뀌었고 보수 세력은 분열했다가 일부가 다시 통합되기도 했죠.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탄핵소추안 가결 1년, 세한대 배종우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게 이제 내일로서 1년이 되고요. 네.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역시 대통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헌정사상 처음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결국 이제 탄핵됐고 지금 구속 수감이 된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게 헌정사상 처음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네. 그다음에 여야가 정권 교체로 또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바뀌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국정 운영 스타일도 대폭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또 국정 운영 스타일 하면 아무래도 이제 불통, 그리고 권위주의, 또 비밀주의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국민 소통, 그리고 또 탈권위주의, 그리고 투명성,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수 세력이 대거 괴멸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당시에만 해도 새누리당이 128석이었는데 쪼개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른정당, 한국당으로 지금 쪼개져서 분열된 상태고 여기에다가 지금 적폐청산이 계속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 구정권의 실세들이 대거 지금 구속 수감돼서 재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탄핵안 가결 당시를 생각해보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도 상당수의 그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그때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지난해 10월 25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최 씨의 태블릿 PC에서 국정에 관여한 흔적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그 주에 시작된 촛불 집회는 서울 광화문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됐고 총 23차례 그해 겨울 내내 촛불이 켜졌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그로부터 얼마 후 최순실 씨가 구속됐고 박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를 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34명 찬성에 반대 56명으로 가결이 됩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 선포 순간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바로 일어나 자리를 뜨고요. 우상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손에 들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을 국회 앞에서 지켜봤던 시민들은 환호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침통해했습니다. 자, 벌써 1년이나 지났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그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되돌아보는 그 탄핵소추안 가결, 우리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역시 첫 번째로는 국민이 이기는 권력은 없다라는 역사의 교훈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해도 콘크리트 지지 기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TK 중심으로 해서 30%의 콘크리트 지지 기반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본인이 51%의 과반 득표를 했지만은 결국은 국민이 이기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광장에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 끌어내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이제 대통령 하면 최고 권력자인데 최고 권력자도 법을 어기면 그리고 국민의 뜻을 저버리면 쫓겨나는구나. 그리고 또 감옥에 가는구나. 이런 이제 교훈을 남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시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제 아시겠지만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직접 거리로 광장으로 나와서 역사의 물지기를 바로잡았지 않습니까? 네. 4.19 혁명 때 그랬고 또 60대항쟁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역시 이제 촛불 대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을 바꾸고 정권을 바꾼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안이 가결된 배경은 촛불의 힘이 컸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최근 세계적 권위의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한국의 촛불 시민들에게 올해의 에버트 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비폭력 평화 시위를 통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 집회. 매서운 한파에도 아랑곳 없이 손에 촛불을 들고 광장을 밝혔던 1,700만 명의 시민들. 이 촛불 시민들에게 세계적인 비영리 공익재단인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인권상이 수여됐습니다. 시민 대표로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인 장혜진 씨가 나섰습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켰고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자랑스럽습니다. 재단 측은 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와 헌신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geschichtlichen Ereignissen dieser Welt eine friedlich-freiheitliche und erfolgreiche hinzugefügt. 처음인 거죠. 이렇게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아니고 이렇게 특정 국가의 시민들이 에버트상을 받는 거는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에버트 인권상, 독일 에버트 인권상인데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상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제정된 이래로 개인 그리고 단체에 줬지 이렇게 특정 국가의 특정 시민들에게 이 상을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럼 이제 왜 이 상을 수여했느냐? 공식 이유는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 그리고 헌신 때문에 평가를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세계의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겁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건데 지금 연인원 1,700만 명이 동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이 과정에서 단 한 명도 집회로 인해서 폭력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폭력 시민 평화혁명이었거든요. 이런 점에서 앞으로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1년 이 세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로 한번 그 시점을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의 측근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 그 진행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지금 이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해서 지금 구속 수감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 정권의 핵심 실세들, 특히 이제 청와대 실세들,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이 문고리 3인방 다들 지금 구속 수감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도 지금 구속돼서 또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남재준 그리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당시의 국정원장 3명이 다 처벌을 받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도 역시 국정농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재판 또는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이 상황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차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구속 수감돼 있고, 지금 구속 수감 만료 기간이 내년 4월 16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전에 법정에서 선고가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순실 씨는 다음 주쯤에 1심 그 선고가 날 것 같은데요. 어제 재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본인은 상하 관계고, 그러니까 뭐 짝짝꿍해서 네 돈 내 돈 하는 거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관계다. 공모 관계에 대한 이제 정면으로 이제 그 부인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정 전략이 부인 전략 아닙니까? 나는 청탁을 한 적도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 그래서 이제 태블릿 PC 같은 경우도 국가수 조사가 나왔지만은 자기 거 아니다라고 계속 이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검에서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적인 공동체 관계다. 따라서 이제 뇌물죄를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상하 관계고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미 이제 이 국정농단 관련해서 최순실 씨 주변 인물들이 아주 중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장시호, 최순실 씨 조카죠. 단초 검찰에서는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지만 오히려 법정에서 2년 6개월을 중형을 내렸고,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같은 경우도 지금 3년
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유죄가 확실시되고 그리고 또 중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조윤선 전 장관은 그 화이트리스트하고 국정원 특활비 때문에 또 소환 예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무죄를 받았고 그래서 집행유예 석방이 됐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00만 원씩 그래서 수천만 원 받은 혐의 그리고 또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정경련을 통해서 여권단체, 구여권단체들에게 돈을 줘서 관제대물을 시킨 이런 혐의와 관련해서 또 소환돼서 조사를 받으니까 앞으로 굉장히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최경환 의원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수사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인턴 채용 비리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줬다라고 하지만 이제 본인은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내가 받았다면 할복하겠다. 라면서 검찰의 소환에 조사 불응했다가 겨우 이제 이틀 전에 지금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데 계속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병기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직접 자수를 써서 1억 원을 줬다라고 진술을 한 상태고 그리고 당시 이제 또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같은 경우도 내가 직접 돈을 전달했다. 그리고 당시 직원을 또 대동했다. 그리고 회계 장부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최경환 의원 상당히 지금 불리한 상황이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최경환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회기가 마칠 경우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이번엔 국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주년 탄핵소추안 가결 1주년을 맞아서 각 당의 대표들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촛불 이전의 대한민국과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촛불로부터 1년이 흘러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탄핵되었던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성찰하고 혁신하는 어떠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민들의 영원히 적폐 청산마저 방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서 각종 개혁 법안 처리는 촛불 혁명의 완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가장 먼저 탄핵을 주장했고 반드시 탄핵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머뭇거리던 민주당은 뒤늦게 탄핵 열차에 탑승해 성급하게 탄핵안 발의를 주장했지만 탄핵은 어느 한쪽의 독점적 소유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1주년을 바라보는 각자의 의견들은 물론 다르네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달라진 게 없다라는 비판이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는 안철수 대표의 얘기입니다. 탄핵은 어느 한쪽의 독점물이 아니라고 말을 했네요. 네, 지금 이제 추미애 민주당 대표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입장이 전혀 다르죠. 네. 추미애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따라서 지금 달라진 것이 없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 작업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만이 앞으로 계속해서 적폐청산하고 또 그리고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은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통해서 특히 이제 공수처 설치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런 전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메시지가 필요하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에 사실 국민의당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신의 존재 그리고 국민의당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당시의 탄핵도 국민의당도 상당히 주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탄핵 소추안 1년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노코멘트죠. 공식적인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결국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당이 분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감기 몸살이로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 최고위원회가 아직
아예 열리지도 않았는데 통상 이제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할 경우에 와병을 이유로 불참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 이걸 그냥 그 와병을 칭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핑계를 댄 이제 것일 수도 그거는 이제 모르지만 본인은 모르죠. 지금 감기 몸살이 걸렸으니까 네. 물론 감기 몸살이 걸렸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공식 논평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얘기는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곤란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수 네. 있죠. 네. 끝으로 앞으로 이런 그 불명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 좀 간략하게. 네. 역시 이제 이런 불명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이 권력에 군림하는 군림자, 권력자가 아니고 철저히 국민들의 공복이다. 라는 이제 공복의식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법 위에 군림해서 존재할 수가 없는 따라서 이제 법치주의 정신에 좀 입각해서 철저하게 준법 정신으로 투명한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세한대 배종호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